일단요, 지상권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상권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건이 있죠? 물건이 있어요. 물건은요, 점유권하고 뭐가 있어요? 점유권하고 본권이 이렇게 있죠? 본권은요, 여기요, 소유권하고요, 뭐가 있다? 제한물권이 이렇게 있죠? 제한물권이요. 이렇게요. 이 제한물권에는 용익물권하고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 이렇게 있잖아요. 용익물권은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이 이렇게 있고요. 담보물권은 유치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요. 알겠죠? 여기가 이제 용익물권이고 이거 뭐죠? 담보물권 이렇게 있죠. 세부 교수하고 밥 먹어야 되는데. 여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있죠. 이건 지상권이죠. 먼저 여기서 이제 지상권을 보면 먼저 지상권에서 다른 것들은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가요, 법정 지상권을 먼저 하죠. 그래서 365조요. 그것을 일괄경매 청구권이죠. 일괄경매 청구권 이걸 보면 먼저 일괄경매 청구권이 이렇게 갑의 토지가 있죠. 토지의 의리요. 이렇게 2월 1일 날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토지 위에다가 이렇게 갑이 이렇게 건물을 건축해 가지고 3월 1일 그래서 의리요. 이렇게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 2월 1일 이렇게 토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있죠. 즉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토지 위에 건물이 없죠. 그러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신축을 하죠. 이런 경우 이 저당권은 토지에만 저당을 잡았기 때문에 먼저 토지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토지만 경매를 청구하면 병일 경락인이라고 하고 이 토지 위에는 지금 뭐가 있죠? 건물이 있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 저당권을 처음에 설정을 할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으니까 그 저당권에 의해서 경락을 받은 사람도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상태로 경락을 받아야 되는데 건물이 있죠. 그러니까 이 건물은 무슨 대상이 된다? 철거 대상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철거가 되는데 철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토지하고 건물을 어떻게 해서 일괄해서 경매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일괄경매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병이 있죠. 토지 위에 뭐가 있다? 이렇게 병이 이렇게 경락을 받죠. 그러면 토지에 대한 경매대금하고 뭐죠?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각대금 있으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이게 중요하고 그러면 일괄경매를 청구하기 전에는 결과경매를 청구하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돼.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되고 두 번째 일괄경매는 이것은 권리이지 뭐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죠. 그래서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니까 반드시 일괄경매를 해야 될 필요가 없고 세 번째 과잉경매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일괄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경매를 청구하기 전에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처음에 이렇게 갑의 토지가 있죠. 갑의 토지 위에 여기 을이 만약 A가 건물을 건축했다. A가 건물을 건축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다르죠. 그러면 일괄경매가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요. 갑이 이 건물을 다시 매수했다. 매수. 경매를 청구하기 전에 그러면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죠? 그러면 일괄경매가 된다. 그러다가 다시 경매가 되기 전에 다시 이 건물을 B한테 다시 팔죠? 그럼 토지와 건물에서 다르죠? 그럼 또 일괄경매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일괄경매는 누가 건물을 건축했느냐? 원래는 누가 해야 되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른 토지 소유자를 뭐냐? 저당권 설정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매수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게 되면은 일괄경매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일괄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일괄경매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366조요. 366조 법정지상권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이고 법정이라고 하는 말은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상권을 처분할 때는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는 말이고 366조는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은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366조 법정지상권은 뭐를 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366조는 이렇게요. 갑의 토지 위에 갑이 이렇게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지 1월 1일 날. 그러면 토지면 토지, 건물은 건물에 우리 이렇게 2월 1일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저당권 이렇게요.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라냐? 여기 저당권에 의해서 임의경매를 뭐라 한다? 담보권 실행경매 이렇게요. 임의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를 해.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되죠. 그러면 토지에다만 저당이 잡았으니까 병이 뭐가 된다? 경락인이 되죠. 경락인.
그러면 여기 토지 위에 뭐가 있다? 건물이 있죠.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했죠. 동일했는데 어떤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죠. 그러면 이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상권.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것, 그것을 지상권, 다른 말로 법정 지상권이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은 처음에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고 건물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것, 그것을 뭐란다? 지상권이다. 이 지상권은 뭐한다?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가 없어도 지상권으로서 물권이고 대항력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뭘 하기 위해서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한 후 등기하고 나서 이전에 부기 등기로 이전 등기를 해야 돼. 처분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앞으로 먼저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부기 등기를 해줘야 이전받은 양수인의 뭐란다?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자, 지금부터 다시 보면 우리가 366조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고, 이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를 인정하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지상권이라고 하고, 이 지상권은 취득할 때는 등기가 없어도 되지만 처분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처분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건물 있죠?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이어도 된다? 건축 중인 건물이어도 된다. 그럼 건축 중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건축 중은 무허가 건물이란 말이죠.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어도 된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법정 이상권은 건축 중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되는데, 건축 중이었을 때는 이것이 경매가 될 때, 경매가 될 때까지 건물에 뭐를 갖춰야 돼? 요건은 갖추어야지 된다. 건축 중인 것은. 그 다음에 여기서 토지와 건물은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없죠.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동일할 필요는 없다. 왜요?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만 동일하면 된다, 이 말이고, 처음부터 동일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인 무효이다. 원인 무효인 경우. 여기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한데 역시 원인 무효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 된다. 세 번째는요,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건축을 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요?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축했단 말은 저당권이 있을 때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인도 의무를 진 자가 건축을 했다.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이것은 관습상 법정이상권에서 나온 것이고, 알겠죠? 이런 경우도 안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경매가 있기 전에, 이 말이죠, 여기요. 경매가 있기 전에 이렇게 이제 갑이죠. 토지의 소유자가 갑이죠. 갑인데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A로,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중축이 되거나 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이 된다 할지라도 법정이상권이 인정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건물이 신축이 된 경우, 이때는 무슨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알죠? 구건물. 그래서 구건물이 목조 건물이다 그러면 15년, 신건물이 콘크리트 빌딩이다 30년이죠. 그래도 몇 년이다? 15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을 366조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두 가지 논점이 있는데, 첫 번째, 일단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죠. 이렇게 병이 있고 이렇게 갑이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죠. 취득할 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가 없죠. 등기가 없어도 갑은 법정지상권이죠. 법정지상권이죠. 이건 지상권이죠. 지상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물권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잖아. 대항력이요. 그러니까 이 갑은 등기가 없다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토지 양수인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은 등기 없이도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 양수인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왜요? 갑은 누구다? 갑은 법정 지상권자다. 지상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으니까 등기가 없다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한테 내가 지상권자로서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 토지를 양수한 사람에게도 내가 지상권자로서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상권이죠. 이렇게 갑이 있죠. 이 병이죠. 병이 있고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이게 지금 갑이 뭐가죠? 지상권이죠. 이 지상권은 뭐다? 이 건물의 소유권을 뭐라 한다? 주된 권리라고 얘기하고, 지상권을 뭐라 한다? 종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된 권리. 주된 권리가 이전되면 다른 말이 없으면 종된 권리도 같이 이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 등기 없이 이 건물을요, 누구한테 팔았냐? 이 건물을 이렇게 X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다? 병이죠. 그럼 X는 등기라죠. 등기하게 되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을 하죠. 그런데 지금 뭐가 없어요? 지금 여기 지상권 등기가 없죠? 그러면 첫 번째. 지상권자는 누구죠? 지상권자는 누구다? 여전히 뭐다? 갑이다. 이게 1번이죠? 지상권자는 갑이다. 왜요? 왜 갑이다?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가 없어도 되지만 처분할 때는 자기 갑 앞으로 지상권 등기하고 난 다음에 이전에 부기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로 보면요, 여전히 지금 지상권 등기가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종전의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요, 여기 토지 소유자 있죠? 토지 소유자가 병이 X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철거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2번이란 말이죠.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철거 청구는 뭐에 반한다? 신의 반한다. 신의 뭐 한다? 반한다, 이 말이죠. 왜 신의 반하는 것인가? 이 말이죠. 만약에 철거 청구하지 그러면 3번이요. 세 번째는요, X가 누구를요? 갑을 뭘 해서? 대위해서 누구에게? 병에게. 누구 앞으로? 여기 갑 앞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갑 앞으로 지상권 등기가 되죠? 그러면 다시요, 자신 앞으로 지상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죠. 이전 등기를 청구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때요? 이 X라고 하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이 지상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지상권 등기가 없다고 해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그래서 여기요,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을 철거했을 때, 건물을 처분했을 때 X는 건물에 대한 등기라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지상권은 여전히 종전 지상권자한테 유보되어 있다. 이때 대지의 소유자 병이 X에게,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나 없나? 없다.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신의칙. 알겠죠? 3번. X가 누구를 대해서?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갑 앞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하고 다시 자기 자신 앞으로 지상권을 이전해달라고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366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요, 305조를 보면 305조 법정지상권은 뭐냐? 먼저 항상 법정지상권은 토지 위에 뭐가 있다?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사가 동일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요, 우리요, 전세권이죠? 전세권. 건물에 대한 전세권 2월 1일. 그러고 나서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요,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병한테 이렇게 바뀌었죠? 병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럼 여기 어떻게 되죠? 여기 갑이 되죠? 갑. 여기 누구죠? 을이 누구죠? 전세권. 이렇게요. 전세권. 그러면 누구한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가? 먼저 여기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전세권이고, 여기 두 번째가 토지가 소유자가 바뀌었죠? 이럴 때는 전세권 설정자인 갑한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가? 전세권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가? 이 말이죠. 누구한테 인정된다?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는 뭐란다? 건물의 누구다? 소유자. 우리가 지상권 양선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게 주된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한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죠.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아니고 전세권 설정자한테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냐?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있죠. 그러면 관습상 법정지상권 이렇게 했죠. 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은요, 첫 번째 뭐가 안 된다? 환지 된다 안 된다? 안 돼. 뭐가 안 된다? 환매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환매 안 돼요.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뭐냐? 이게 갑이죠. 갑의 토지 위에 누가 가지고 있다?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토지와 건물은 일단 동일하죠. 그래서 1월 1일 이렇게 동일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건물이죠. 건물이 이렇게 을한테 이렇게 매매가 되죠.
매매 이렇게 갑이요. 여기서 뭐가 되냐? 매매 또는 교환이라든가 증이라든가 강제경매. 저기는 무슨 경매였죠? 이민경매죠. 강제경매라든가 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화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수가 달라지죠. 맨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수가 동일했죠. 동일하다가 나중에 토지와 건물의 수가 달라지죠. 이러면은 누구한테 인정이 된다? 을한테 인정되는 거. 우린 것을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이걸 법정 지상권 이렇게요. 그럼 이것은 간섭상 법정 지상권인데요. 이 간섭상 법정 지상권이 설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을이요 대지 소유자와 굳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은 임대차 지상권을 뭐한다? 지상권을 뭐한 것으로 본다? 임대차가 체결하죠. 임대차가 체결하면 지상권을 뭐한 걸로 봐?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이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간섭상 법정 지상권은 환지하고 환매가 안 되죠. 자, 두 번째요. 간섭상 법정 지상권은 366조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지죠. 305조는요. 전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나서 토지와 건물의 수가 달라지죠. 그런데 간섭상은요. 간섭상은 전세권이나 저당권 빼고 나머지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이라든가 강제경매라든가 불화처분이라든가 이런 대물변제라든가 이런 이유로 달라진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 뭐다? 간섭상이라고 얘기하죠. 간섭상 법정 지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요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뭐를 포기한 것이다? 건물, 아마도 법정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 뭐냐? 366조 법정 지상권은 강행 규정인데요. 간섭상 법정 지상권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왜? 뭐 할 수 있으니까? 포기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게 이제 관습상 법정지상권 이렇게 됐죠.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된 것을 우리가 설명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것이요. 첫 번째요, 공동저당이요. 공동저당을 설정, 공동저당권 설정 후 이 말이죠. 자, 이거 보면 토지 위에요. 토지 위에 갑이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한데요. 토지하고 건물이에요. 을 앞으로 이렇게 공동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설정하고 난 후에요. 건물을 철거하고, 알겠죠?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죠? 건물을 철거하니까 토지밖에 없죠? 을의 저당권밖에 없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신축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구조를 딱 보면 이 구조가요? 누가 똑같아요? 저당권이 있는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것은 뭐다? 일괄경매 청구권의 대상은 돼도 법정 지상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법정 지상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굳이 법정 지상권이 되려면 여기에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신축을 해. 신축하고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순위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순위를 동일하게 인정해주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공동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다음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기로 합의됐는데 건물을 철거를 해. 철거하다 보면 건물 없고 토지만 있죠? 토지만 있으면 이게 마치 구조가 뭐하고 똑같아? 일괄경매하고 똑같다. 법정 지상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굳이 법정 지상권을 인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건물을 신축을 해. 신축하고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순위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순위를 동일하게 인정해.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토지 위에 뭐가 있다?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이 있어. 토지와 건물수가 지금 동일하죠? 그러면 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했어. 일괄해서 매수요. 한꺼번에 매수했는데 이 사람이요. 토지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어. 그런데 아직 건물은 미등기야. 건물은 원래 법정 지상권은 처음에는 동일했는데 나중에는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요. 갑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동일하잖아요. 그럼 법정 지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등기가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없이 여전히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죠. 을을 우리는 뭐란다? 사실상 소유자, 실질적 소유자라고 얘기하고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누구다? 을이 무슨 소유자다? 사실상 소유자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라죠? 동일해버리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요. 처음에는 동일했다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건물의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게 법정 지상권이죠. 처음에는 동일했다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건물의 소유자한테 인정되는 게 법정 지상권이죠. 처음에는 동일했는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는데 동일하잖아요. 따라서 법정 지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죠. 지분이요. 지분이라는 것을 봐. 우리가 공동소유에서 배웠죠. 공유하는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 처분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병하고요. 공유하는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죠. 신축하는 것을 무슨 행위로 간다? 처분행위다. 처분행위는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요. 그런데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요.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을 하죠. 동의를 얻어 신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정의 상권. 왜요? 과반수 지분이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는 대지위에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지분만 이렇게 병한테 처분하죠. 지분만 처분하고 건물은 여전히 갑이 건물 소유자죠. 여기서 뭐라냐? 이 병에게 뭐만 처분했다? 지분만 처분했다 이 말이죠. 그럼 지분만 처분해. 지분만. 알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지분을 처분했는데 자기가 이 토지의 지상권을 갖는다고 하면 지상권은 물권이고 물권행위는 처분행위고 처분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병의 동의도 없이 지분만 처분했는데 지상권이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분만 처분한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공유자 중에 한 사람 대지의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지가 분할이 돼. 분할이 돼서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해. 단독 소유란 말이 꼭 나와. 단독 소유. 그러고 나서 대지 위에는 뭐가 있죠? 건물이 있죠? 그럼 공자 중에 한 사람이 대지 위에 공자 중에 한 사람의 건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분할을 통해서 단독 소유했죠? 그럴 때는 법정이상권이 인정된다. 이 말 인정된다. 또는 이렇게도 되고 또는 건물의 공유자죠.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대지를 단독으로 소유해. 대지를 단독 소유. 대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뭐가 돼서 경매가 돼가지고 대지가 이렇게 병한테 이렇게 경락이 됐다. 병한테. 그러면 여기 건물은 갑하고 을하고 공유한다. 이런 경우도 여전히 법정의 사건이 뭐가 된다? 인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독 소유란 말이 나오죠. 그럴 때는 법정의 사건이 인정되지만 지분만 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몇 번 얘기했죠? 암기하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명의신탁이죠. 이런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법정의 사건을 취득할 수 없고 수탁자도 법정의 사건을 취득할 수가 없어. 왜 없느냐? 명의신탁에서는 등기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에서의 소유자는 누구다? 신탁자죠. 그러니까 명의신탁에서는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성립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게 신탁자죠? 갑이 을한테 명의신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됐죠? 을이 여기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단 말이죠.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이 건물은 누구 것이다? 토지는 누구 것이다? 신탁자 토지죠? 신탁자 토지에다가 수탁자가 건물을 건축한 거잖아요. 결국 뭐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죠? 법정이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명의신탁. 여기는 여기 지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분에서는 봐봐.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건물이 신축했다. 인정되지 않고 지분만 처분했다 안 되고 단독 소유인 경우 인정이 된다. 공동 저작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법정이상권이 아니고 일괄 경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요. 대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한 자가 대지만 등기 법정이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법정이상권. 간섭상은 뭐죠? 환지, 환매 안 되죠? 환지, 환매 안 되는데 매매라든가 강제매매라든가 증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수가 달라지죠. 그러면 간섭상 법정의 사건이 성립됐는데 성립됐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뭐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 말이죠. 물론 여기서 여러분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경우도 한 가지가 더 있긴 있죠. 뭐가 있냐면 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은요 언제를 동일하게 보냐? 언제를 동일하게 보냐? 이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죠? 있으면 언제 토지와 건물 수가 동일하냐? 이런 말이죠. 언제 동일하냐? 이때 동일한 것을 따질 때는 어떻게 하냐? 먼저 여기에 을이요 만약에 저당권이 있다. 언제요? 2월 1일이요. 그러고 나서 이 병이죠. 병이 뭐다? 가압류를 한다. 가압류 3월 1일이요. 가압류가 있고 난 다음에 뭐라죠? 이러면요 소송을 해죠. 이것을 우리는 본안소송이라고 얘기해요. 본안소송을 통해서 여기서 판결문이 나오죠. 판결문이 나오면 여기에서 뭐란다? 압류를 하죠. 압류 4월 1일이요. 압류를 해서 뭐란다? 강제 경매가 이루어진다. 강제 경매요. 그런 경우는
언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것을 볼 것인가. 여기 보면 저당권이 있죠. 먼저 저당권이 있을 때는 저당권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걸 보고, 여기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압류가 있죠. 만약에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을 기준으로, 저당권이 없고 가압류, 압류다 그러면 가압류를 기준으로, 저당권도 없고 가압류도 없죠. 그러고 나서 판결문에서 압류하죠. 그러면 압류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리고 나서 가압류가 있다.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당권은 없는데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압류를 했다. 그러면 가압류할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것을 판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당권도 없고 가압류도 없다.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압류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 한다?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잠깐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상권의 경우는 여기까지가 이제 법정 지상권이 다 끝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자, 지상권을 보면 나머지 것들은 뭐가 지상권이냐면, 먼저 지상권은요, 타인의 토지죠.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지상이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요. 갑의 토지 위에 의뢰한 사람이 지상권을 설정을 하죠. 이 지상권은 종된 권리죠. 종된 권리가 뭐를 소유하기 위해서죠? 건물이죠. 건물이나 공작물이죠. 강고타. 그 다음에 나무죠.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 이것을 뭐른다? 주된 권리죠. 그런데 지상권의 주된 목적은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주된 권리지만 주 목적이 아니고 타인의 토지를 뭐하는 것? 사용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 말이죠. 주 목적 지상권은. 따라서 지상권은요, 원래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상권은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건물이 멸실된다, 수목이 멸실된다 할지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왜요? 사용하는 것이 주 목적이니까 다시 건물을 뭐하면 된다? 건축하면 된다. 따라서 지상권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르더라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이제 지상권이다 이렇게 하고, 원래 이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갑의 토지 위에요. 갑의 토지 위에 A라고 하는 을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어. 그런데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요,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위 지상을 점유하거든요. 그래서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할 수 있죠. 그러면 토지의 가치가 감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당권자가요, 토지 가치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과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나중에 갑이요, 돈을 다 변제를 하죠. 피담보 채권을. 그러면 당연히 저당권은 소멸하죠. 동시에 지상권도 같이 소멸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무슨 지상권이다? 담보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지상권은요, 체단 여기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체단 존속기간이라고 얘기하죠. 체단 존속기간에서 견고한 건물 있죠. 견고한 건물의 경우는 최소한 몇 년 이상? 30년 이상. 견고하지 않는 건물이죠. 최소한 몇 년 이상? 15년 이상. 기타는 몇 년 이상? 5년 이상이죠. 이런 견고한 건물하고 뭐하고 수목하고는 몇 년 이상? 30년 이상. 그 다음에 체장이죠. 여기 체장 또는요, 여기 영구무한이죠. 영구무한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견고한 건물은 30년 이상, 100년, 만년, 1000년까지, 견고하지 않는 건물은 15년 그러면 안 돼. 15년 이상이니까 견고하지 않는 건물은 최소한 15년이고, 알죠? 견고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30년으로 약정할 수 있는가?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 있다. 알죠? 왜요? 최장 존속기간은 영구무한까지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30년, 15년,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이것은 지상권자가 신축할 때. 누가요? 여기요, 지상권자가 뭘 할 때? 신축할 때 30년, 15년, 5년을 보장한다 이 말이고, 여기서 이것이 아니고 종전 소유자의 건물이죠. 종전 소유자의 건물, 종전 건물은 반드시 최단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없어? 보장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보장할 필요가 없다. 최단 존속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상권 설정에 합의를 하죠. 합의하고 그 다음에 지료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지료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약정 지상권 있죠.
우리가 지상권은 약정 지상권이거든요. 이 지상권은 무상의 원칙이죠. 무상의 원칙인데 당사자 간의 합의로 말 수 있다. 유상으로 할 수 있고 유상으로 하면은 등기를 해야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고 만약에 치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죠. 2년 이상 뭐가 되면 연체가 되면 지상권의 소멸을 말 수 있어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2년 이상이 토지 양수인에 대해서 몇 년 이상이다? 2년 이상이 돼야 돼. 그래서 토지 양수인에게 2년 이상.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바뀌기 전에 1년, 바뀌고 난 다음에 1년, 그러면 2년이다 아니다? 아니죠. 새로운 토지 양수인에게 2년 이상 연체가 된다. 그런데 법정 지상권이죠. 이 법정 지상권의 경우 판례가 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뭐가 원칙이다? 유상의 원칙이다. 유상의 원칙인데 그럼 어떻게 한다?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한다.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법원에 청구한다. 법원에서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인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얼마인지 모르니까요. 이때 여기서 뭐가 나오는 것이냐? 여기요. 치료 증감 청구라든가 그럼 치료 증감 청구라고 하는 것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면 치료 증감이라는 것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알죠? 치료 증감. 그 다음에 2년 이상 연체다. 2년 이상 연체했다 해가지고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알죠?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법정 지상권이죠. 법정 지상권은 어떻게 하냐? 사용이익이죠. 그래서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수익하죠. 그래서 사용이익을 차임상당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죠. 부당이득으로 뭘 한다? 반환해야 돼. 이것을 우리 뭐란다?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정 지상권이고 여기 또 지루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법정 지상권뿐만 또 뭐가 하나 있죠? 여러분요 분묘기지권이죠. 분묘기지권. 이런 분묘기지권을요 뭐란다? 시효취득하죠. 시효취득할 때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의 원칙이다. 이게 또 중요해. 지로에서는. 알겠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상권이죠. 그럼 지상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지상권은 뭐가 있다? 양도성이 있죠. 양도성. 그러니까 여기서 뭐다?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그럼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래서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지상권을 말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전세권이죠. 전세권의 경우는 여기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알겠죠? 전세권은요. 그래서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이죠. 그러면 이 전세권의 경우는요. 이런 양도, 금지, 특약이 없는 한, 양도, 금지, 특약이 없다? 특약이 없다? 특약이 없는 한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의 뭐 없이? 동의 없이 뭐죠? 전전세라든가 임대 등을 할 수 있어 없어? 임대 등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누구의 동의 없이? 설정자의 동의 없이.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에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나 양도를 하기 때문에 불가 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뭘 한다? 책임을 진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지상권에는 뭐가 있냐? 첫 번째요. 지상권은 비용상환 청구권이라는 말이 문제가 돼. 비용상환 청구권, 비용상환 청구권인데요. 이 비용에 대해서는 법의 규정이 없어. 법의 규정이 없어. 그런데 필요비, 지상권자가 필요비는 뭐 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유익비는 법적으로 없지만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 비용상환 청구는. 또 지상권에 뭐라면 여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어.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어디에 오냐? 임대차하고 동일해. 임대차하고 동일. 그래서 임대차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배우면 돼요. 거기다가 100% 동일해요. 이런 지상권에서는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말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지상권하고 동일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말고 이제, 여기 지상물 매수 청구권 동일하니까 그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에서는 또 뭐냐면, 여기 구분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구분 지상권은 지상이나 지하, 특정한 층을 정하는 거죠. 이 구분 지상권은 뭐는 안 된다? 수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마지막으로 뭐냐면 분묘기지권이 있죠. 그럼 분묘기지권이요. 분묘기지권을 보면 이것을 우리 뭐라죠? 이것을 분묘기지라고 얘기하죠. 분묘기지. 이것은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이 말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 시신 있죠? 여기 시신이 반드시 있어야 돼, 시신이. 그래서 가묘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가묘.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돼? 봉분이 있어야죠? 이걸 뭐가 있어야 돼? 봉분이 있어야 돼. 그래서 봉분이 있어야 되니까 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등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봉분이니까 암장 된다, 안 된다? 암장 안 되죠? 평장 된다, 안 된다? 평장? 평장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평장이나 암장은 안 되는 것이요. 요 봉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미 있는 것만 되죠? 이미 있는 것만 되니까 새로운 묘를 신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합장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쌍분 형태 된다, 안 된다? 쌍분 두 개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래요, 이 분묘기권은요, 이 원래 있었던 장소에서 여기와 다른 데로 원래 분묘기권 미치는 범위 내에서 분묘를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도 안 돼. 왜? 이동하려면 뭘 해야 돼? 개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이것은 이제 분묘기지에 관한 것이고, 여기 이거 뭐죠? 여기를 뭐라 하죠? 이것을 분묘기지권이죠?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뭐예요? 분묘기지권은 첫 번째 뭐예요? 분묘기권은 뭘 한다? 분묘를 뭐하고? 수호하고, 봉사하고, 뭐하다? 제사하고, 뭐 공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분묘기지권이다. 그다음에 분묘기지권의 전속기간은 뭐죠? 전속기간은 몇 년이에요? 수호, 봉사, 제사, 공양하는 동안 알겠죠? 이것을 전속기간이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요, 분묘기지권이죠. 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포기할 때는 뭐만 포기하면 된다? 의사표시만으로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포기를 할 때는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죠? 취득할 때는 어떻게 돼요? 세 가지다. 첫 번째 무슨 취득이다? 시효취득이다. 그러면 시효취득할 때는 자주점이란 말은 있다, 없다? 없죠? 평온하고 무슨 점이다? 공연하다. 자주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 시효취득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 원칙이고, 토지 소유자의 뭐를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다. 세 번째요, 자기 토지요. 자기 토지에 묘를 설치했다가 매도 후 이장을 해가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 된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고, 우리가 분묘기지하고 분묘기지권 중에서는 어디가 더 넓다? 분묘기지권이 분묘기지보다는 더 넓을 수밖에 없다. 분묘기지는요 3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죠. 하지만 분묘기지권은 그러한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고 제사하고 관리되는 거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보다는 더 넓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분묘기지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분묘기지권. 그래서 여러분요, 예전에는 분묘기지권을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요, 공동묘지 있죠? 공동묘지 경우는 15년을 하고 연속 3번을 연장을 했단 말이죠. 지금 모두 몇 년이다? 30년이고 한 번 더 연장은 똑같아. 알죠? 30년이고 한 번은 더 연장이 30년. 몇 년이죠? 60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죠. 그것을 분묘기지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특히 분묘기지권이 딱 나오면요, 특히 분묘를 이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라고. 분묘기지는 시효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분묘기지는 타주니까 시효취득을 못해. 분묘기지권은 시효취득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면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다, 이렇게. 전속기간은 30년.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고 제사하고 관리하는 동안이다, 이렇게. 무슨 말이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 지상권이라고 하고요. 뭐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지역권하고 전세권하고 유층하고 저당권 있죠? 이것은요, 뭐 한 1시간 반이나 이렇게 하면 다 끝나요. 무슨 말이겠죠?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일단 오늘은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토요일 날요, 토요일 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민법 총칙이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